time that almost I'm interested in taken. What do you mean? Taken by a stranger. I had this cart full of clothes that he said he was going to pay for with a $100 gift card, and I feel like pinching myself because this is too good to be true. So I got to the checkout. He's not here. He isn't here. And I'm hoping he's not raping her right now because I've had that done to me. It's not fun. Please. (1968년생인) 레인 페리윙클은 호주 브리즈번 출신으로 18살 때 첫째 딸 린즈를 출산했습니다. 철이 없었던 레인은 아기를 돌보지 않았으며 항상 엄마와 이모에게 아기를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레인은 책임감이 없었으며 아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했던 23살 레인은 1991년에 5살 딸 린지를 엄마에게 완전히 맡기고 호주를 떠나서 혼자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로 옵니다. 하지만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 생활은 녹록치 않았고 경제적으로 항상 궁핍했던 레인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지역 클럽에서 스트립 댄서가 되었습니다. 2004년 36살 레인은 클럽에 온 손님인 빌리 제로우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빌리 제로우는 잭슨빌에서 짧게 복역 중인 해군으로 돈을 주고 레인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레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과 태아의 아빠가 빌리 제로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혼자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0월 24일에 태어난 딸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뜻이 담긴 체리스 페리윙클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에론 피어슨과 함께 체리쉬를 키웠습니다. 항상 돈에 쪼달렸던 레인은 체리쉬가 태어난 지 3년 후 체리쉬의 생부인 빌리 제로우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딸의 존재를 알리며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빌리는 레인에게 체리쉬가 자신의 딸인 것을 증명하라며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빌리의 아이로 확인되었고 빌리는 레인에게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빌리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는 체리쉬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빌리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레인이 딸을 키우는 게 걱정이 되었고 체리쉬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빌리는 2002년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으며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리가 체리쉬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체리쉬가 엄마와 여동생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빌리는 양육권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레이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2명의 딸을 더 낳았고 일찍 철이 든 체리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엄마를 도와서 동생들을 알뜰히 챙겼습니다. 밝고 배려심이 많은 체리쉬는 수영하는 것과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동생들과 함께 소꿉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으며 한 직장에서 일을 꾸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고 불안하게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8살 체리쉬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다음날 아빠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 달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레이는 체리쉬의 짐을 싸고 있다가 문득 예쁜 드레스를 입혀서 아빠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녁 7시 30분경 아침부터 내린 비가 그치자 차가 없었던 레이는 유모차에 막내딸을 태우고 다른 2자녀와 20분을 걸어서 달러 제너럴이라는 가게에 갑니다. 가게 안을 둘러본 체리쉬는 가슴에 하트 장식이 있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드레스에 가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들고 다니다가 계산대에 가서 가격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드레스의 가격은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에 드레스를 빼고 나머지 물건만 계산하고 아쉽게 가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체리 씨가 많이 실망한 모습이었지만 내일 공항에 갈 때 택시비로 돈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 정문 앞에 서 있던 머리가 하얀 한 남성이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57세 도널드 스미스입니다. 그 남성은 가게 안에서도 레인과 딸들을 따라다니며 유심히 쳐다봤었고 레인이 계산대 직원과 대화하고 있을 때도 가까이 와서 엿듣고 있었기 때문에 레인은 그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도널드는 집으로 향해 걸어가려고 하고 있던 레인을 불러 세우고 괜찮다면 드레스를 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제안에 솔깃했지만 레인은 남자가 친절을 베풀 때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잠시 망설입니다. 도널드는 우연히 돈이 없어서 드레스를 못 사는 모습을 보고 체리 씨와 나이가 비슷한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몹시 안타까웠다며 150불짜리 월마트 기프트 카드를 줄 테니 아이의 드레스를 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근처에 살고 있으며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한 미소를 보이며 자신에 대한 소개도 합니다. 레이는 150불이면 체리 씨에게 예쁜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이쁜 구두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선뜻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에게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기로 합니다. 그는 아내가 월마트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로 곧 올 테니 같이 기다리자고 말했고 레이는 고맙다고 말하고 같이 기다립니다. 10분 넘게 기다렸지만 곧 온다던 그의 아내는 오지 않았고 그쳤던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 공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옷을 사서 집에 가야 한다고 짜증이 섞인 말투로 레인이 말하자 표정이 굳은 도널드가 바쁘면 그냥 집에 가라며 자기의 호의를 몰라준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체리 씨에게 드레스와 구두를 사주고 싶었던 레이는 기분이 상해서 도널드가 그냥 갈까봐 초조해졌고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웃으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또 10분이 지나고 있었고 레인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 도널드는 누군가 통화를 하고 돌아와서는 아내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타고 월마트에 가서 옷을 고르고 있으면 아내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그곳으로 올 거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월마트에 가기로 하고 그의 차에 딸들과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약 10분을 운전해서 월마트로 갔습니다. 도널드는 레인에게 자기는 차에서 아내를 기다리다가 기프트 카드를 받아서 들어갈 테니 먼저 딸들과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레인은 유모차와 달러 제너럴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그의 차에 놔둔 채 딸들을 데리고 월마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월마트 안으로 들어간 레이는 아이들 옷을 골라서 쇼핑 카트에 하나씩 담고 있었고 잠시 후 월마트 안으로 들어온 도널드도 그들이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리 씨가 옷을 입어보기 위해 피팅룸에 갈 때 2번이나 따라갔습니다. 레이는 딸을 따라가는 도널드가 신경이 쓰였지만 자신이 그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가 마음이 상해서 그냥 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널드는 굽이 높은 하이힐을 골라서 체리 씨에게 신어보라고 주기도 했지만 레인이 그 구두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레이는 8살 아이에게 하이힐 구두를 골라준 그가 이상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런 것을 잘 모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경 저녁도 안 먹고 걸어다녔던 어린 딸들은 졸립기도 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고 인내심이 없는 레이는 딸들에게 소리치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는 월마트 안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며
레인에게 무엇을 사줄지 물었고 레인은 치즈버거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도날드는 햄버거를 사오겠다고 했고 체리씨도 도날드를 따라갑니다. 맥도날드는 건물 안에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으며 체리씨가 엄마 허락 없이 낯선 남자를 따라서 밖에 나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레이는 별 걱정 없이 그들이 햄버거를 사오기를 기다리며 쇼핑을 계속합니다. 맥도날드 앞에 도착한 도날드는 주머니를 만지더니 지갑을 차에 놓고 왔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출구로 자연스럽게 나갔고 체리씨도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남들 눈에는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이는 그들은 주차장에 세워둔 그의 하얀색 밴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다시는 월마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곧 영업이 끝난다는 방송이 매장에 울려 퍼졌고 레이는 딸을 찾으러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날드와 체리씨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장이 크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지만 그들이 어딘가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으며 매장 구석구석을 빠른 걸음으로 찾으러 다녔습니다. 설마 했던 생각이 혹시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공포가 밀려왔고 패닉에 빠진 레이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울면서 직원들에게 딸이 납치됐다고 알립니다. (11시 20분쯤) 전화기를 도날드 차에 놔두고 왔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었던 레이는 매장 직원의 전화기를 빌려서 911에 신고합니다. I'm at Walmart. I'm interested in taken. What do you mean? Taken by a stranger. I can't find her because the store is closed right now. Okay. I had a strange feeling about him when I first met him. He took her to the dressing room twice, and I was hoping that she would be okay. And I was looking at the shoes, and I didn't want him to think that I was overly protective, freaking out. I feel like a fool. Okay, can you remember what he had on? No, I don't remember anything because I'm panicking right now. He was supposed to show up at Dollar General, and then he was going to meet with her at Walmart. And we've been here probably 2 hours, and she didn't show up. And I had this cart full of clothes that he said he was going to pay for with a $100 gift card, and I feel like pinching myself because this is too good to be true. So I got to the checkout. He's not here. He isn't here. And I'm hoping he's not raping her right now, because I've had that done to me. And it's not fun. She's supposed to go to California in the morning on a plane. And he knows this. I told him this. He knew when the store was closing. I had a bad feeling about him. Okay, how long have you been looking for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him? How long ago? About half an hour ago. He said he was going to McDonald's. She went with him. I should have told her to stay with me. I don't want him to kill her. I don't want to be one of those parents that are going through this. I should have told him no. 신고를 접수하고 월마트에 도착한 경찰은 CCTV로 도날드와 체리씨가 함께 떠나는 장면을 확인한 후 앰버 경고를 발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도날드는 성범죄자로 경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는 신속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1970년대부터 미성년자 납치 및 성폭행과 절도와 약물 남용 등으로 총 6번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보낸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한 지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아 체리씨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오전 5시 30분 잭슨빌 지역 뉴스에서는 도날드와 체리씨 그리고 도날드의 하얀색 밴의 사진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뉴스에서 본 하얀색 밴이
교회 뒤에 있는 수풀에 한참 동안 수상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시민의 제보 전화가 잭슨빌 경찰서로 옵니다. Hi, we're calling about a suspicious van over here, a white van. It was parked behind some bushes really deep, and then we heard that it's not there anymore, but we don't know if he dumped anything because we heard a girl just got abducted from Walmart. Right. So we're not sure if that's the van, but the white van was pushed all the way to the back of the bushes this morning. 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은 도날드의 하얀색 밴을 발견했고 10분 동안 그의 차를 추적해서 결국 차를 세웠습니다. 손을 들고 나온 도날드의 바지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경찰은 체리 씨가 물속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날드는 전날 밤 창녀와 밤을 보내며 마약을 하다가 땀이 나서 젖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습니다. 차 안을 확인했을 때 체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레인이 두고 내렸던 유모차와 쇼핑백만 보였습니다. 한편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리커스 로드에 위치한 하이랜드 침례교회로 출동했습니다. 교회 뒤에 나무에 가려져 있는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수색견을 동원해서 그곳을 수색한 결과 무거운 콘크리트와 나무에 눌려서 물속에 잠겨있는 상처투성이의 체리쉬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도날드는 체리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강하게 저항하는 체리쉬를 폭행하면서 잔인하게 강간을 한 후 목 졸라 죽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체리쉬는 숨이 멎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고문당하는 식으로 천천히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날드 스미스는 성폭행, 납치 및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날드가 자신을 면회온 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이 면회실에 있는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도날드는 처음부터 체리쉬를 납치할 계획은 없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를 따라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상황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달러 제너럴에 갔다가 레인과 딸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드레스를 사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 생겼으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금 지급기에서 돈도 뽑았다고 말합니다. 도날드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10시쯤 레인은 정신없이 쇼핑을 계속하고 있었고 배고픔에 지친 어린 딸들이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레인도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딸들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에 피곤함을 느낀 도날드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먹을 것을 사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는데 체리쉬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차에 태워서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도날드는 종신형보다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감되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맞아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날드 스미스의 재판은 2018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도날드의 납치, 성폭행 및 살인 혐의에 대한 판결을 결정하는데 단 14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날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2018년 5월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화제의 중심인 레이는 각종 TV쇼에 출연해서 자식을 잃은 엄마로서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레인에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엄마 자격이 없는 그녀가 기프트 카드를 받기 위해서 소아성애자에게 딸을 팔았다며 그녀를 탓했습니다. 체리쉬 아빠인 빌리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딸을 보내기 싫었던 레인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며 레인을 비난했고 빌리의 의견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체리쉬는 나머지 2명의 딸들에 대한 양육권이 박탈되었고 아이들은 호주에 살고 있는 이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